지금 발열 양말 소용이 없는데 발열 양말 3겹 신어가지고 안 봤어요. 저는 그냥 생각나고 동선 겹치는 데만 좀 갔던 것 같아요. 하라주쿠 가서 밥 먹으러 거기 갔다가 이제 근처에 분지 있네 가보고 무인양품이랑 유니클로 플래그십 스토어가 진짜 크게 있더라고요. 진짜 잘 해놨다. 그쪽에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쇼핑만 해도 끝이 없겠다 싶고, 그리고 저는 빔즈가 그렇게 빔즈 플러스가 있고 빔즈가 있고 빔즈 보이가 있고 이렇게 한 스트릿에 그렇게 연달아서 있는 것도 진짜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좋다. 바람이 나고. 약간 생존을 위해 먹으러 왔어요. 네, 소개해드릴 맛집이 한 군데. 아 여기는 소개해드려도 됩니다. 아 그렇죠. 진짜 인트로에 소개하고 나오면 괜찮아요. 일본에서부터 아프셨나요? 아니, 딱 진짜 오는 비행기에서 기침이 살짝 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이거 목이 칼칼한데 싶더니 그 다음날부터 진짜 쉬는 날이 아니었어도 쉬어야 될 판이었는데 딱 이틀이었잖아요. 잘 쉬다가 밖에 한 번 나갔어요. 한 번 나가서 편의점 가서 약 사고 그 외에는 거의 잠자고. 아무튼 12월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12월 마지막 월간 스터디 해봅시다. 네. 저는 부츠류를 샀는데 제가 지금 신고 있는 건데 레드윙을 샀습니다. 하나쯤 가져보고 싶은 신발이었어요. 이런 부츠류 자체가. 브랜드를 막 검색해보다가 뭔가 레드윙에 끌림을 느꼈습니다. 저는 하나 사서 오래 신자 이런 생각으로 샀고, 이거 사고 한 일주일 정도를 계속 신고 있는데 갈수록 가죽이 좀 연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엔 진짜 좀 단단했거든요, 가죽 자체가. 그래서 일부러 저는 에이징을 시키려고 좀 오래 신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근데 신고 벗는데 약간 다른 신발에 비해서 불편하긴 한데, 이 모델 아이언 레인저 모델 자체가 그래도 빨리 신고 벗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죠? 이게 스피드토라고. 이것 때문에. 맞아, 그게 있으면 좀 더 네. 편해요. 맞아. 이것 때문에 조금 더 헤리티지가 있는 모델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더 편하다고. 그쵸. 약간의 차이지만 확실히 약간 군화 같아요. 편하게. 그래도 저는 좀 적응이 돼가지고 좀 좋아요. 좀 블런드 스톤이랑 좀 다른 느낌이죠. 제가 레드윙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보통 이 모델은 다크 브라운 색상이라고 하나요? 그 색상을 많이 구매들 하시더라고요. 에이징 되는 것도 보면은 그게 좀 이쁘기도 하고. 근데 저는 블랙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그 레드윙 에이징 된 그 모델 사진을 본 게 이 모델이었어요. 저는 일단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이뻤고 기대가 됩니다. 구매는 어데케이드에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레드윙도 신어보실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데케이드가 성수에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들리시면은 한번 신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산다면 거의 신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러닝화를 사실 많이 샀어요. 러닝화를 많이 샀는데 일단 두 가지만 들고 온 거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 두 가지 모델이라서 1080 가장 새로운 모델일 거예요, 이게. 근데 신어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제가 신어본 러닝화들 중에서 가장 데일리로 신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뛰면 10km 정도 뛰는데 데일리로 신기는 굉장히 좋다. 매우 추천합니다. 러닝을 만약에 하신다면. 공기 씨가 근데 러닝화를 많이 안 쓰고 많이 뛰지 않았나요? 그렇죠. 러닝화는 진짜 주기적으로 사야 돼요. 많이 뛰고 잘 뛰는데 러닝화를 제대로 안 신어. 맞아요. 제가 한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러닝을 하다가 한번 이쪽에 파열된 느낌을 받아가지고 러닝을 잠깐 못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신던 그 살로몬 러닝화를 진짜 전 그거 신고 한 1000km 뛰었을 거예요. 그때 한번 경각심을 느껴서 러닝화는 이제 세네켤레 사서 맞아. 이렇게 돌려가면서 신어야 오래 신을 수 있겠구나를 느꼈습니다. 500km 넘어가면 보내주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건데, 이건 아디다스예요. 제가 이거는 일본에서 샀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팔아요. 굉장히 저렴하게 팝니다. 사실 런닝화를 생각할 때 저는 아디다스를 생각하진 않았어요. 애초에 저는 아디다스를 안 신거든요, 보통. 근데 얘가 일본 ABC마트 지나가는데 택스 리펀을 안 하고도 49,000원이었던 거예요. 런닝화는 이제 테네켈레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막 다 비싼 걸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이제 일본 여행 갔다가 오사카 그 도톤보리 그 거리 자체에 스타벅스랑 치타야랑 같이 있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하나 샀는데 그냥 다이어리입니다. 사무용에 조금 더 가까운, 여기 명함도 꽂을 수 있고, 그래서 일할 때 쓰려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맘때쯤 되면 다이어리를 하나씩 사는 것 같아요. 이건 잘 써봐야죠. 제 소비는 저도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와가지고 쇼핑 위주로 다니진 않았는데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디스트릭트 비전이라는 저 이거 알아요. 오. 캘리포니아에 있는 편지샵인데 고글? 안경? 그걸로 시작한 편지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번엔 뉴발란스랑 콜라보해서 나온 신발이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 대행으로 살까 했는데 금방 품절되더라고요. 근데 구매 대행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넘겼는데 하라주쿠에 있는 빔즈샵에 DP되어 있는 마지막 상품을 정말요? 발견하고 이제 제 사이즈로 와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실생활에 신기해도 괜찮은 디자인이면서 편하니까 맞아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산 거는 각자 이제 선물로 준 건데 이게 모양이 다 달라요. 이건가요? 네. 오. 약간 치타야 서점 갔다가 그럼요. 각자의 컬러감에 맞는 걸 골랐습니다. 동규 씨가 생각나는 패턴을 고르고 성일 씨가 생각나는 패턴을 골랐어요. 감사합니다. 좀 어울리지 않나요? 되게 귀엽다. 좋네요. 각자가 생각나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춥기도 하잖아요. 두꺼운 양말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검은색 양말도 하나 더 넣었을 거예요. 5팩짜리 하나 사서 하나씩 나눴습니다. 돈키호테에서 산 발열 양말. 좋다. 가장 필요했던. 그리고 이거는 각자 하나씩 샀는데 패밀리마트에서 PB 라인으로 나온 컨비니언스 웨어라는 의류 라인이 있어요. 패밀리마트 보면은 기본 티셔츠나 양말 같은 게 이렇게 진열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패밀리마트 시그니처 색깔로 만든 양말 같고 뭐 여름이나 러닝할 때 신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양말만 3겹. 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비니 같은 게 이제 이쁘면은 습관적으로 사는데 이번 달에 산 거는 나인테일러라는 모자 브랜드거든요. 일본 모자 브랜드인데 그냥 모자 브랜드라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모자라는 한정된 카테고리에서 치타야 서점을 가는 길에 이 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세트로 사고 싶었는데 거기에 이게 있길래 세트를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간 장갑이 번거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뚫린 장갑이 나오는 거고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주말이 크리스마스 연휴였잖아요. 네. 전 딱히 계획이 없었어가지고 뭘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마침 와인드숍에서 연휴 동안 세일을 한다고 하길래 매장도 가볼 겸 해서 시간 많을 때 한번 갔다 오자 해서 와인드숍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구매한 이 케일 바람막이 제품이고요. 몇 사이즈인가요?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왜 미디움 사셨어요? 왜요? L 사이즈 정도 입지 않나요? 케일 거. 근데 이거는 미디움도 충분히 큰 느낌이어서 미디움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케일의 라이트 쉴드 자켓이고요. 뭔가 요즘 러닝도 많이 하고 지금 해리가 서울에 잠깐 올라와 있어서 해리랑 산책도 자주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쉽게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고 되게 만듦새가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직접 등산도 하시고 트레일 러닝도 하시고 하시면서 불편한 부분들이나 좀 개선해야 할 점들을 몸소 체험하시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구매를 해봤고 네, 그리고 이거는 와인드숍에서 선물로 주신 케일 장갑인데 미끄럼 방지 처리가 돼 있어서 등산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따릉이 탈 때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신발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지금 제가 신고 있는 캠프라인의 경등산화로 구매를 했고 원래는 이걸 구매했던 이유가 12월 중순쯤에 친구들이랑 같이 등산을 가기로 했어서 이제 등산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었는데 너무
추워서 사실 그때 등산을 못했고 이 캠프라인이 한국 브랜드거든요. 한국 등산화 브랜드인데 보통 아웃솔이 뭐 비브람 솔로 된 등산화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리찌화라고 해서 리찌 엣지 아웃솔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국 지형의 화강함에 좀 더 최적화된 아웃솔이라고 해서 한국산은 좀 돌산 그렇죠.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아웃솔로 제작되었다고 해서 좀 가볍게 다녀볼까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좀 컬러웨이도 마음에 들고 평소에 신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산 건 아니고 봉규님이 저번 달에 제 생일이 있었어서 선물로 주신 노스페이스 눕시 뮬 맞나요? 맞아요. 눕시 뮬. 네. 사무실이 추우니까 이거 신어봤는데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수족냉증이나 그런 있으신 분들 하나쯤 있으시면 좀 따뜻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히 잘 신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번 달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교토랑 오사카를 다녀왔고요. 제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 해외에서 러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타국에서 하는 러닝. 왜냐면 저는 여행을 할 때, 국내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보통 사람이 다른 곳에 왔다는 걸 느끼는 게 폰트라고 해요. 내가 일상에서 보던 폰트들과 다른 폰트들, 아니면 건축 구조물의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여행을 왔구나를 좀 느끼거든요. 여행 중이시라면, 특히 해외에서 여행 중이시라면 러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뛰어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안 뛰었으면 저는 못 봤을 광경들, 사람들, 그리고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제목이 좀 끌려서 한번 읽어봤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만약 저희가 일을 하다가 주말에 뭔가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의 방법론으로 쓰기 좋았다 싶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거기서 막 제시하는 핵심 추출이 그거예요. 코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집, 정리, 추출, 표현 이 단계에 맞춰서 자료를 수집해 놓는 거죠.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해놓는 거고 책 제목 자체도. 근데 그런 거죠. 보통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급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수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일단 막 모을 때다 싶어서 막 모아놓는 시기가 있을 거고, 정리는 이제 내가 실행 가능한 것들을 정리해보는 거고, 추출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는 거고, 표현은 이제 아웃풋이죠. 되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걸 읽고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동안 좀 시행착오 했던 것들이 조금 편해지긴 하겠다 싶어서 저는 요새 그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를 해야 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도쿄에 다녀왔는데 2016년도에 처음 도쿄를 갔다가 이번에 처음 간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한 번이라도 다녀와서 그런지 뭔가 친숙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한국이 굉장히 문화자본적으로 발전했다는 걸 오히려 좀 느끼고 온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작은 가게들이나 거리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 매력도가 조금 덜 느껴졌지 않나, 이런 경험도 했고, 물론 그 외적인 이제 매력적인 부분도 있죠. 조금 다를 뿐이지 한국도 조금씩 변화해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졌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느낀 거는 윤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박서준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스노클링을 하고 막 러닝을 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있다 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도 한번 달려봤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공을 뛰는 게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봤는데 굉장히 좋게 보였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들, 아버지, 엄마 이렇게 셋이서 뛰는 걸 봤어요. 정말 천천히 뛰시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뛰시더라고요. 저런 모습도 너무 보기 좋고, 그리고 정말 나이가 작게 잡아도 80 후반, 90 초반대로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뛰시는 것도 누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저렇게 뛰시면서 무슨 느낌이실까를 좀 상상해 보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뛰고 있는 것만으로 하루가 감격스럽지 않는가. 그럴 것 같은데. 속도와 상관없이 그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가족의 모습과 그 할아버지의 모습. 아무튼 저도 러닝을 추천드리고, 치타야 서점을 갔는데 시겨로스라는 아일랜드 국민 밴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밴드는 저희 와이프가 카카오에서 머리 위로 부는 바람이라는 작품을 연재할 때 오로라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저한테 공유해줬던 밴드였어요. 근데 이제 좀 잊고 살다가 치타현서점 2층에 음악을 추천해주는 곳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LP판이 이쁘네 해서 가봤더니 그 시겨울로스였더라고요. 근데 그 밴드의 음악 자체가 이런 추운 겨울에 굉장히 어울립니다. 날씨가 생각나요. 온도가 생각나고 아무래도 아일랜드가 눈이 많이 오고 그런 그쵸. 환경의 지역이라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계절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는 음악을 추천드리고자 시겨울로스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글쓰기 생각쓰기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매번 기록의 중요성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제가 실천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블로그도 꾸준히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래도 노력은 해보려고 그거에 앞서서 좀 글쓰기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구매한 책인데 그렇게 막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찬찬히 읽다 보면은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인터뷰에 대한 글쓰기, 나에 대한 글쓰기, 여행에 대한 글쓰기, 예술에 대한 글쓰기 이런 카테고리들이 많이 있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사실 글쓰기라는 게 글쓰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도 접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글쓰기가 기본 바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쯤 이렇게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글쓰기 책을 봤다고 하니까 제가 이번 달에 글쓰기 책을 하나 읽었는데 윌리 있거든요. 어떤 글이 살아남는가 우치다 다스루. 이 책 재밌었습니다. 저는 약간 강의에서 말하는 식의 책인데 한 교수의 강연을 듣는 느낌이라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행을 갔다 왔었어가지고 일본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카모강이라고 제가 뛰었던 러닝 코스인데 좀 유명한 강이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저는 거기서 한적하게 산책을 하시거나 잠시 앉아서 이제 같이 여행하신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순간들이 좀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조금 더 그 순간을 기억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서 교토를 여행 계획하신다면 저는 카모강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전 도쿄를 다녀왔는데 새벽에 가마쿠라라는 지역을 갔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 1, 2박 정도 가마쿠라에 머물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가마쿠라에 그 해변이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에 런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해변가에 서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단순히 이제 슬램덩크 장소를 보고 싶다 거기서 사진 찍어야지 하고 왔는데 그 외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장소였어가지고 차라리 좀 여유가 있다면은 이틀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뛰고 서핑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장소였어가지고 가마쿠라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맛집. 저 이번에 전부 다 약간 성공적으로 먹어가지고 빈초 장어덮밥을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진짜 한국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맛있고 찾아갈 만하다. 그래서 장어덮밥 좋아하시는 분들 거기 추천드리고 여기는 별로 안 유명한 곳 같은데 오이모라는 카페 같은 데요. 다이칸야마 가는 길에서 봤는데 고구마 디저트가 있는데 진짜 제가 먹어본 디저트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고구마 무스 안에 또 다른 고구마가 있고 아이스크림이 있고 그 안에 또 빵 같은 게 있고 뭔가 겹겹이 이렇게 레이어링 돼 있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또 먹고 싶어요. 그거. 저는 인왕산 근처에 하이버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도 그 친구들이랑 등산을 가려고 했다가 너무 추워서 그냥 밥이나 먹자 하고 카페로 갔던 곳인데 되게 빵에 진심이신 사장님이시더라고요. 다 먹어보지 못했는데 빵이 되게 맛있었고 특히나 그 무화과 깜빠뉴라는 빵이 있는데 그걸 되게 추천드립니다. 좀 바삭하면서 그 안에 있는 크림이 되게 맛있었고요. 그때는 날이 추워서 바깥에 앉지는 못했는데 날이 좋을 때는 바깥에 앉아서 인왕산 뷰를 보면서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날 좋을 때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내려와서 경복궁역 근처에 태부동 잔치집 하는 국수집이 있는데 거기도
뭔가 이렇게 코스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성비도 되게 좋고 국수나 칼국수, 수제비 이런 것들 파는데 감자전이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려봅니다. 자, 12월 월간 스테이트는 이걸로 마무리할까요? 네. 아,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올해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